우리나라가 사느냐 전략에 필요한 시간 이사말로 윤태권 더모아 정치분석실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여론조사 하나 보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여론조사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요. 금요일에 발표된 한국갤럽 지난 16일에서 18일 실시된 조사인데 대통령 지지율이 일주일 전보다 1%포인트 하락해서 55%입니다. 자, 그런데 하락은 1%포인트 하긴 했는데 긍정평가 이후 1위를 보니까 소통과 국무회의 업무보고. 네네. 이거 지금 매일 생방송, 이게 이제 사실은 아침 조간신문, 저녁 메인 뉴스에 다 헤드라인을 장식하거든요. 네. 대통령 이 모습들이. 이게 아마 어필이 됐다. 어떤 면이 어필돼서 긍정평가 이후 1위가 이걸로 뽑힌 걸로 보세요? 근데 제가 이게 그 업무보고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요. 예. 이게 이렇게 큰 이유는 이렇게 보셔야 될 게 요 앞쪽에는 이제 뭐 외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외교 시즌 지나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떤 의제를 이렇게 내놓느냐, 어떤 일들을 많이 하느냐가 이제 제 첫 번째죠. 그러니까 지지층들이 볼 때는 우리 대통령이 요즘 이런 거 많이 하시는구나. 예. 이거 괜찮다. 대통령이 얼굴 많이 보여주고 말 많이 하는 부분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예. 그거고 여기에 대한 평가는 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아니 그러니까 해주신다. 예컨대 제가 이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한테 지금 진보 보수 중도 언론들 다 같은 이야기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업무 보고에 대해서도 톤은 조금 다르지만은 거의 같은 이야기 하죠. 예. 개방성, 투명성은 좋은데 정제되지 못한 거, 좀 정파적인 거 이런 건 이제 문제다. 예. 그런 이야기를 똑같이 모두가 하고 있어요.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이에요. 예. 이게 또 여권 애들은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은 윤석열 전 대통령 도어 스태핑 처음 시작할 때도 똑같은 반응이었습니다. 그때도 개방성, 투명성 예, 좋은데 정제되지 못한 거라든지 이런 건 문제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드러난 것들이 좀 뭐 전 정부 때 사람들한테 공격적인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거고 예. 그리고 뭐 콩 GPT 국장 아. 그분 같은 경우에 뒤에 이제 숫자 틀렸다 뭐 이런 것들 예. 뭐 한단고기 이슈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 거고 제가 이제 처음에 긍정평가했던 게 새만금 희망 고문 예, 맞아요. 큰 맞아요. 이야기지 않습니까? 예. 힘들고도 큰 이야기를 예. 던질 수 있는 것 그리고 뭐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생리대 가격에 대한 이야기 같은 거는 이제 효과적이었죠. 그러면은 아니 답도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좋은 건 키우고 예. 지적당한 거는 맞아. 낮추고 예. 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뭐 그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라. 네. 윤 실장이 대통령실 참모면 네. 내년에 어이 윤 비서관 나 또 할까? 그러면 하라고 그러실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실 거예요? 이거는 제 경험으로는 리더 예. 보스가 예. 한다고 하면은 뭐 못 말리는 건데 예. 잘하게 해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최소한 예. 뭐 오늘 행사에서 제목거리는 이겁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예. 준비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아. 뭐 새만금 이슈 같은 건 제가 생각했을 때 준비됐던 것 같은데 한단고기 콩 GPT 그런 건 제 느낌에 준비된 이야기는 아닌 것 같거든요. 좀 한당국이를 뭐 미리 준비하긴 그러니까요. 좀 그렇겠지. 예. 그런 건 이제 제목은 준비해서 나가야 된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뭐 예전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대통령의 어떤 국정 장악력이 좀 세지거나 또 여권에서의 어떤 여권에 대한 구심력이 커지거나 그런 효과는 좀 엄청날 있겠죠. 겁니다. 그럴 겁니다. 이게 자 이게 평이 조금 엇갈리는 부분이 있지만은 대통령 입장에서도 한 2주 동안 집중적으로 하니까 국정 운영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더 눈이 밝아지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네. 원래 이제 일반적으로도 대통령들이 그렇지. 6개월 지나고 나면은 이게 뭐가 뭔지 좀 예, 알겠다 이렇게 예. 되고 또 인사도 점점 그렇지. 아래로까지 진행이 되지 예.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국정에 대한 파악이 높아지는 게 있고 또 하나 보자면은 최근에 제가 주목해서 보는 게 그 정청래 대표가 밀었던 1인 1표제가 중앙위에서 부결됐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이거 정치적으로 보지 마라고 하지만 정치적일 수밖에 없지만은 예. 정원호 동동구청장에 대해서 대통령이 맞아요. 부업시킨 게 효과를 훨씬 보지 않습니까? 예. 그럼 행정과 국정 운영뿐만 아니라
당정 관계와 이게 정무적인 부분에 대한 대통령의 구심력도 높아질 거다. 예. 그러면은 자 이번 연말 연시 지나고 나면은 민주당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경선 국면으로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했죠. 민주당이 대통령 여당의 이런 빠른 선거 같으면 대통령한테 잘 보이는 게 당연한데 예. 강성 당원들 뭐 김어준 음. 이렇게 굴러가는 거 아니냐 이거 참 특이하다 했는데 그게 좀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역시 대통령한테 뭐 제가 말씀드린 정원호 구청장뿐만 아니라 충청권에 통합 이슈를 띄운다든지 그런 굵직굵직한 것들 지금 뭐 광주 무안 군공항 이슈 같은 것도 정리되는 모양이잖아요. 뭐 무안으로 넘어가고 이러면 뭐 김대중 공항으로 하고 이게 결국 다 대통령 어젠더들이 지방선거를 이렇게 지배하게 된다. 여권에서는 야권도 뭐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뭐 그동안 명청 갈등 뭐 어쩌고 뭐 얘기는 했지만 이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대통령이 거의 저 여권의 원탑으로 그냥 뭐 원래 원탑이지만은 원탑이지만 지금까지는 뭐 국정 파악도 해야 되고 인사도 해야 되고 그런 게 있다면은 그런 부분이 좀 대통령이 편해지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요거 좀 볼게요. 이저 한국갤럽 여론조사 보니까 하나 더 보면은 눈에 띄었던 게 이게 통일교 특검에 대한 민주당 지지층의 찬성률이요. 67%가 찬성하다고 답했거든요. 네. 국민의힘 지지층의 찬성률은 60, 무당층도 53. 네. 근데 민주당 지지층에서 오히려 특검 찬성하는 게 더 높아요. 저는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이거는 예. 그 착실할까? 착실하기보다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특검자가 들어가면은 아, 일단 민주당 지지자들은 특검 그래 이 검찰 못 믿지가 있고 국민의힘 쪽은 또 특검 그게 조금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이 일단 부분이 특검 자체에 그렇죠. 환호하고 거부하는 특검 제도 자체에 대한 이제 호가 분명히 이제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이거는 이제 앞으로 점점 달라지겠죠. 인식률이 이렇게 깊어지고 하다 보면은 달라질 것인데 앞서서 말씀드린 거하고 연동시켜서 보자면은 대통령이 이제 국정 운영에 자신감을 갖게 되고 여권에 대해서 이제 구심력이 높아지고 하는 건 좋은 건데 그 앞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모습이 있었지 않습니까? 통합을 하려고 하는 것들 이거는 동전의 양면일 거예요. 대통령이 여권에 대해서 구심력이 높아지고 거침없어지면 중도층이라든지 여기서는 조금 경계하는 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아 역시 저쪽 대통령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 점점 그럴 게 3대 특검은 마무리 국면이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 이제 뭐 이야기가 나올 것들은 뭐 여당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뭐 기본적인 뭐 부패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 또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의 부분 앞서 쿠팡 이야기도 민병덕 의원 한참 하셨지만은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특검에 대해서 저는 그런 생각인 게 지금 국민의힘하고 개혁신당이 뭐 공동 발의하기로 했는데 숫자에서 안 되는 거잖아요. 일단 안 돼요, 안 돼. 제 느낌에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효과가 있을 것이다. 민주당이 생각하는 뭐 2차 종합특검 하려면 같이 하고 안 하려면 같이 안 해야지. 그럼 이거는 지금 현재 여권의 사람들도 끼어 있는데 이건 특검을 안 하고 옛날 일은 죽은 권력에 대해서는 특검을 한다는 게 사실 이거는 정파를 떠나서 논리적으로 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교통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만약에 여당이 이걸 또 밀어붙여 가지고 그건 안 하는데 우리 건 할 거야 라고 한다면 그건 좀 타격이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여당 입장에서는 차라리 3대 특검, 2차 종합특검하고 이거하고 다 받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다. 다 받든지 다 안 하든지. 그럼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하면 어느 쪽 갈 것 같아요? 아니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하면은 그 뭐 2차 종합특검을 하겠죠. 근데 제가 볼 땐 그거 되게 부정적일 거라는 거죠. 거기서 지금 뭐 그런 거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하나라는 게 다 하는 거랑 다 안 하는 거. 다 안 하는 거? 그렇다면은? 그러면 그 정도로 통일교 특검 받는 거에 대해서 부담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서 그런 걸까요? 일부 언론에서는 예전에 그 드루킹 특검의 악몽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지금 이제 특검을 추천을 누가 하고 양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지난번 3대 특검이라는 거는 비상계엄과 탄핵 시기에 된 약간 이제
독특한 특검이잖아요. 그렇게는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뭐 사람 추천이든 누구든. 그리고 예. 특검으로 들어오는 사람도 아하. 현 정부 임기가 6개월 지나가지고 특검을 해가지고 한 1년 차까지 가는 건데 옛날 거만 파고 뭐 지금 건 안 할 수 있겠어요? 알겠습니다. 이거를 좀 보죠. 김민석 총리가 호남을 찾았어요.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총선 전에는 5년이 너무 길다고 했는데 요새는 5년이 너무 짧다고 하는 건 아니냐. 더 했으면 좋겠다는 분들도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당연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부적절하다고 지적을 했죠. 그랬더니 국무총리실에서 나오는 해명이 총리는 대선이 아닌 총선 전을 언급했고 어떤 정부인지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별도 해석 없이 말씀했던 그대로 반영해달라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이거 그건 김민석 말이 안 총리가 어떤 정부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은 그뭐 누가 5년이 짧다는 겁니까? 지금 호남에서 이 대통령 인기도 좋고 일도 잘하니까 아 이거 5년이 짧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그럼 그 이야기인 거잖아요. 예. 그걸 무슨 어느 정부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라는 게 무슨 말씀인지는 잘 모르겠고. 임 실장 요게요. 네. 근데 이제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와 우리 대통령 일 너무 잘하시니까 5년 짧아요 더 해주세요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얘기할 네, 수도 그렇죠. 있잖아요. 지지자들이야. 뭐 일반 국민들도 그럴 수 있고. 근데 이제 총리가 얘기하는 거는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 그러니까 아니 총리도 요거는 뭐 분위기가 이렇게 좋으니까 뭐 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그냥 이제 뭐 실수라고 보면 그렇고 이제 분위기 좋으니까 좀 분위기 띄우는 측면에서 네. 예. 이 아무리 분위기 좋아도 이런 게 이제 직접 나오면은 예. 엄청난 블랙홀이 될 거거든요, 분명히. 오늘 예. 다른 기사에도 나왔었지만은 뭐 통일부에서 남북 두 국가 체제에 대한 뭐 개헌이 예, 예. 필요하다. 그렇잖아요. 우리 헌법에는 북한은 우리 땅인데 예. 뭐 지금 어쩔 수 없이 그 국토를 참전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걸 이제 법에서 풀어줘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직접 그거 아니다. 예. 그럴 일이 아니다라고 선을 걷어요 했다는데 대통령이. 예. 대통령 그것도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 그거는 나오는 순간 뭐 엄청난 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거는 지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장기 집권 간복이다 이렇게 주장했던데 그런 어떤 김민석 총리가 의도가 있어서 미리 깔아넣기보다는 모르겠습니다. 그 간복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로 예. 전 국민적 지지도가 엄청나게 높아가지고 예. 제발 한 번 더 해주십시오. 지금 그 정도인가요? 제가 생각해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다면 혹시 모르겠는데 예. 이 말하자면 관제 여론 조성으로 하면은 훨씬 더 역효과가 크다는 거죠. 설사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현 불가능한 시나리오다. 거의 그렇게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볼게요. 네. 지난 2주간에 우리 윤 실장이 뭐라고 진단했냐면 장동욱 대표 체제는 계속 위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계속 위기예요? 아니면 뭔가 위기를 오늘 좀 벗어난 아니 뭐 어제랑 좀 오늘이 보여요? 갑자기 하루 만에 뭐가 좋아지고 말고가 있습니까만은 예. 이제 장 대표가 지난 예. 주말에 이제 충청 중요일인가 목요일인가 충북. 충북에 가가지고 예. 계엄과 탄핵에 대해 가지고 전향적인 중도층 입장에서 볼 땐 전향적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계엄과 탄핵이 가져온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도 계엄 해제한 사람이다. 예. 그 이야기도 했고 예. 또 하나가 개혁신당하고 음. 특검법에 대한 연대. 보조 맞추는 거 예. 그래가지고 이제 좀 중도 플랜을 가느냐 하면 좋죠. 예. 좋은 일이죠. 그렇게 할 수 만약에 장 대표가 지금까지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지층이 먼저고 그다음 확장이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동의하지 않는데 장 대표 개인의 문제라면 그럴 수는 있어요. 내가 나를 지지했던 사람들한테 조금 단단히 묶어 놓은 다음에 예. 움직이겠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가능한 이야기인데 지금 장 대표 그게 됐다라고 판단을 하는 건지 아니면 하도 밀려가지고 그러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계속 이렇게 하는 게 맞고 좋은 일이고 하지만 예. 한동훈 전 대표 쪽 문제하고 이 부분을 투트랙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전 그건 매우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장동욱 대표 얘기는 제가 보니까 이제 계엄에 대한 태도 변화를 시작으로 내년 1월부터 본격 외연 확장 네. 나선다. 뭐 이런 얘기를 나오잖아요. 변화한다.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한 친한계는 정리하는 것대로 하고 네. 중도 확장, 외연 확장대로 하고 그게 미스매치가 해소가 안 될 거다. 예, 그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측에 대한 이렇게 뭐 제어라든지 그 뭐라 그럽니까 뭐 압박. 벌 주고 뭐 예. 이런다는 게 예. 뭐 윤석열 전 대통령 뭐 욕했다 이런 거잖아요. 쉽게 말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그렇죠. 예. 예.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비판적이고 각 세웠으면은 벌 받는데 예. 우리는 계엄하고 탄핵에 대해서 반성해가지고 중도로 나간다. 어. 이게 양립이 불가능하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은 개혁신당하고의 뭐 연대 같은 것도 예. 그 거리로 따지면은 오히려 그 한동훈 전 대표 여기가 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가운데랑은 사이 좋게 못 지내는데 더 바깥에 하고는 손을 잡겠다라는 거는 뭐 받아들여지기가 쉽지가 않겠죠. 유권자들이 그러면 별 호응이 없을 거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게 하면 만약에? 모르겠습니다. 그걸 네. 어떻게 정치력을 잘 발휘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예. 뭐 7대3 룰 같은 예, 것들 예.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기조는 잘 잡았고 좋은 것인데 그 기조를 구현하려면은 지금 이제 본인이 스스로 만들었던 난제들을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거를 해결하지 않고 예. 간다면은 더 꼬일 수가 있겠죠. 죽도 밥도 아닌 거죠. 예. 알겠습니다. 아니 보니까 뭐 신년에는 진짜 윤 실장 얘기한 것처럼 이준석 대표하고 회동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네. 뭐 이런 거로 봐서 외연 확장 하려는 것 같긴 한데 내부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게 우선이다. 뭐 이런 입장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한동훈 전 대표와의 문제.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보죠. 요거 보니까 최근에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보수 진영 내 패권 전쟁이 벌어진 것 아니냐, 뭐 미묘한 세력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좀 이어지는데 이게 이제 지난주 목요일이었나요? 수요일이었나요? 아 수요일이구나. 김문수 전 장관하고 한동훈 전 대표가 러브샷 장면, 요게 이제 공개되고 나서 이준석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이제 비판 발언들이 있었고, 뭐 충격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요게 이제 막 엮이면서 뭐 어떤 신문인가 경향신문이었나요? 한동훈 김문수 대 뭐 장동혁 이준석 뭐 이렇게 구도도 짜놨던데 보수 진영 내에서 패권 경쟁이 벌어진다. 어떻게 봅니까? 윤 실장은? 그 패권이라는 게 예. 지금이 성립 가능한 시점인가 1차적으로 경쟁을 벌릴 패권 자체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조금 뭐 우스운 느낌도 들기도 하고 지금 이제 뭐 대선 총선은 멀리 남았고 지방선거는 앞입니다만은 여기에 뭐 패권이 존재하는지 자체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러면은 뭐 한동훈 김문수 태그 매치 대 장동혁 뭐 이준석 태그 매치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게 성립 가능한 전선인지를 잘 모르겠고 뭐 다들 이제 통합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한동훈 김문수가 손을 잡았을 때 그럼 한동훈이 김문수 쪽으로 딸려간다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할 거냐 아니면은 김문수가 한동훈을 서포트한다고 생각할 거냐 이건 보는 분들마다 다르겠지만은 지금 뭐 지지율이랄까 예. 뭐 실제 전투력이랄까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병력이랄까 예. 이거는 한 김 두 분 중에는 한이 우세한 쪽인 거잖아요. 한 김 중에서는 예. 그죠? 예. 예. 그리고 장이 두 사람 중에서는 예. 장이 우세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그 대표 선수의 이미지를 누가 갖느냐? 그럼 장 대 한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네요. 예. 알겠습니다. 어제 한 전 대표가 토크 콘서트가 있었거든요. 네. 저 일산 킨텍스에서 거기 이제 했던 얘기들이 좀 언론에 좀 기사가 좀 됐던데 저와 싸워서 정치적 탈출구를 만들려는 사람이 있어. 그 앞에 내용은 저는 민주당과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그렇죠. 오히려 저를 공격해가지고 민주당과 싸우는 저와 싸워서 정치적 탈출구를 만들려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누군지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모든 언론들은 이제 장동욱 대표 겨냥한 거 아니냐. 저희가 한 달도 아니고 한 두 달 전부터 이야기했었지 않습니까? 이 장동혁 대표 이중 전선을 치는데 이게 잘 될지 모르겠다. 예. 당내에서
반한 전선을 그어가지고 아니 뭐 윤석열에 대해서 불만족한 사람들도 한동훈 싫으니까 모여라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다. 그 계엄이라든지 탄핵에 대한 입장이 그러한데 이걸로서 이걸 해결하는 게 되냐. 뭐 한동훈 전 대표 어제 이야기도 그 연장선의 이야기겠죠. 아니죠. 민주당 아닌 나와 싸우고 있고 당권 이용한 노골적 공격은 처음이다. 결국은 이거 장동욱 대표를 겨냥한 건 맞는 거죠. 그렇겠죠. 그건 역시 당원 게시판에 대해서 장동욱 대표 쪽이 치고 나오는 거에 대한 선제 공격적인 측면 이런 것도 있는 겁니까? 선제 공격은 아니고 대응 아니에요? 대응. 대응.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 쪽에 얼굴이랄까 이런 분들이 보면은 이호선, 당무위원장, 장예찬, 예. 그 뭐 박민영 이렇게 쳐야 되나? 예. 뭐 이런 분들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저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생각하는 뭐 투트랙 예. 한동훈대로 치고 뭐 이제 중도 확장대로 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안 맞는 것이고 그럼 중도 확장을 위해 가지고 어떤 이제 표상이 필요한데 그 선택지가 이준석 인 것 같기도 해요. 앞으로도 점점 모으고 싶어 하고 뭐 이제 영입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앞단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그 확장성은 부족할 수밖에 없다. 뭐 이준석 뭐 만약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은 홍준표 이런 식은 되긴 될 것 같긴 한데 더 이상 플러스 알파가 가능할까? 알겠습니다. 오늘 2, 3화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윤태권 더모아 정치문착실장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네.